돋보기를 3개나 샀는데도 신문 글씨가 안 보인다면 당신이 고치려는 건 노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진짜 원인을 모른 채 돋보기 도수만 계속 높이고 계시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방치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각막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 단 2주만 실천하시면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돋보기 없이 신문을 다시 읽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난달에 66살 되신 한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책을 읽을 때 글씨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가 싶어서 밝은 전등을 샀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돋보기를 샀어요. 1.0 도수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5, 2.0, 2.5까지 도수를 계속 높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뿌옇게 보이고 눈이 뻐근했대요. 특히 오후만 되면 눈이 너무 피곤해서 TV 보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원장님, 저 이제 백내장 수술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안이 너무 심한 건가요? 저는 이분의 눈을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백내장 검사, 안압 검사, 시력 검사, 그리고 눈물막 검사까지 다 해봤어요.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백내장도 아니고 노안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바로 눈물막이었습니다. 눈물막 파괴 시간을 재봤더니 정상은 10초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분은 고작 3초밖에 안 됐어요. 눈물이 너무 빨리 말라서 각막 표면이 거칠어진 거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 이분은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제가 노안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노안도 조금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안구건조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눈꺼풀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책이나 신문을 10분만 읽어도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이는 증상. 돋보기를 써도 여전히 뭔가 막이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느낌. 저녁만 되면 눈이 따갑고 충혈되는 증상.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증상.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도 노안이 아니라 눈물막 손상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눈 표면에는 눈물막이라는 아주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 눈물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눈을 촉촉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물을 선명하게 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 바로 이 눈물막입니다. 눈물막이 매끄럽고 균일하면 빛이 정확하게 망막에 도달해서 우리가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눈물막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어떤 곳은 말라서 각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빛이 불규칙하게 굴절되면서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겹쳐 보이거나 번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물막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지질층이 있어요. 이건 기름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안쪽에는 수성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눈물, 바로 그 물 성분이 2층이에요.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각막과 맞닿아 있는 점액층이 있어요. 2층은 눈물이 각막에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3층이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눈물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눈물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스마트폰도 많이 보시잖아요. 화면을 집중해서 보면 눈 깜빡임이 줄어들면서 눈물 증발이 더 빨라집니다. 정상적으로는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여야 하는데 스마트폰 볼 때는 5번에서 7번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 난방기 사용하는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해져서 더 심해지고요. 서울에 사는 71살 박정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박정자 씨는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눈꺼풀이 붙어 있는 느낌이 들었대요. 억지로 눈을 뜨면 따갑고 뻐근하고 세수하고 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1시간만 지나면 또 눈이 뻑뻑해졌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대요.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어요. 책을 읽다가 같은 줄을 몇 번씩 다시 읽게 되고 손주 사진을 봐도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답니다. 결국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노안이라며 돋보기를 처방해 줬어요. 돋보기를 쓰니까 처음에는 좀 나아진 것 같았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똑같았어요. 여전히 뭔가 막이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눈이 따갑고 충혈되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정자 씨는 이게 정상인가 싶어서 다른 안과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눈물막 검사를 받았는데 눈물막 파괴 시간이 2초밖에 안 됐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어르신 문제는 노안이 아니라 안구건조증입니다. 눈물이 너무 빨리 말라서 각막 표면이 상처투성이에요. 이대로 두면 각막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박정자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눈 찜질을 하고 인공 눈물을 규칙적으로 넣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둘째 주 되는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뭔가 달랐대요. 눈꺼풀이 붙어 있는 느낌이 없었고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눈물막 파괴 시간이 9초로 늘어났고 2달 후에는 12초까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박정자 씨는 지금도 그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건강한 눈을 지키고 계세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로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침침한 눈을 되살리는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70대, 80대 환자분들도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인공 눈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을 그냥 아무거나 사서 아무 때나 넣으시는데 사실 인공 눈물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먼저 인공 눈물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보존제 유무예요. 약국에 가면 일회용 인공 눈물과 여러 번 쓰는 통 형태 인공 눈물이 있죠. 통 형태는 편리하지만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존제가 장기간 사용하면 각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하루에 4번 이상 넣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보존제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69살 최영희 씨는 처음에 통 형태 인공 눈물을 쓰셨대요. 편하고 경제적이니까요. 그런데 몇 달 쓰고 나니까 오히려 눈이 더 충혈되고 따가웠답니다.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보존제 때문에 각막에 독성 반응이 생긴 거였어요. 무보존제 일회용 인공 눈물로 바꾸고 나서야 증상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회용은 하나 쓰고 버려야 하니까 아깝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일회용도 한번 뜯으면 12시간 안에 다 쓰시면 됩니다. 아침에 하나 뜯어서 점심, 저녁에 나눠 쓰시면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점도입니다. 인공 눈물에는 묽은 것부터 걸쭉한 것까지 다양한 점도가 있어요. 눈이 가볍게 건조하신 분들은 묽은 점도가 좋고, 심하게 건조하거나 밤에 자는 동안 눈이 뻑뻑하신 분들은 점도가 높은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인공 눈물 젤 타입을 바르시면 밤새 눈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대전에 사는 65살 김순희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눈이 뻑뻑하고 따가웠는데 자기 전에 인공 눈물 젤을 바르기 시작하면서 아침 눈 건조함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언제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아침에 세수한 직후입니다. 세수하면서 눈물막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바로 보충해 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스마트폰이나 TV를 30분 이상 본 후입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보면 눈 깜빡임이 줄어들면서 눈물이 빨리 마르거든요. 세 번째, 자기 전입니다. 특히 점도가 높은 젤 타입을 바르시면 밤새 눈이 보호됩니다. 이렇게 하루 3번에서 4번 규칙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아플 때만 넣으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데 아니에요. 눈이 아프다는 건 이미 각막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넣어서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인공 눈물 넣는 방법도 중요해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긴 다음 눈동자가 아니라 눈 흰자 쪽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30초 정도 천천히 눈을 굴려주면 인공 눈물이 고르게 퍼집니다. 바로 눈을 뜨면 눈물이 코로 빠져나가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꼭 30초 정도는 눈을 감고 계세요. 두 번째 단계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는 겁니다. 오메가3가 심장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아시죠? 그런데 눈 건강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까 눈물막에 3개 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바깥쪽 지질층, 그러니까 기름막이 눈물 증발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 지질층은 눈꺼풀 안쪽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에서 분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마이봄샘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지질층이 약해져요. 그러면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해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오메가3가 바로 이 마이봄샘이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질층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눈물이 질이 좋아지고 건조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음식으로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청어, 연어 같은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오메가3 함량도 높아서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광주에 사는 70살 이영자 씨는 평생 생선을 거의 안 드셨는데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권유한 대로 일주일에 3번 고등어를 구워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눈이 한결 편해졌대요. 예전엔 하루 종일 뻑뻑했는데 이제는 오후까지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특히 호두는 하루 5개에서 6개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호두 몇 개 드시면 눈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치아시드와 아마씨입니다. 이건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되는데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서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영양제로 드실 분들은 EPA와 DHA 합쳐서 1000mg 이상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RTG 형태로 된 걸 선택하시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 식사와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혈액 응고 억제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오메가3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수술 예정이 있으시면 최소 2주 전부터는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눈 찜질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빠른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봄샘 기억나시죠? 이 마이봄샘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고 오메가3를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마이봄샘은 따뜻하게 데워주면 막혀 있던 기름이 녹아서 배출되면서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눈 찜질이 정말 중요해요. 부산에 사는 72살 정미경 씨는 몇 년 전부터 눈꺼풀이 자주 붓고 눈이 뻑뻑했어요. 안약도 써보고 인공 눈물도 넣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미경 씨 눈꺼풀을 자세히 보니 마이봄샘이 심하게 막혀 있었어요. 정미경 씨 하루 2번 눈에 따뜻한 찜질을 10분씩 해보세요. 그러면 막힌 기름샘이 뚫릴 거예요. 정미경 씨는 매일 아침 세수 전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 눈 찜질을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눈꺼풀 붓기가 빠지고 2주 후에는 눈 뻑뻑함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눈 찜질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건 찜질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꼭 짜세요. 그리고 눈 위에 올려놓고 10분 정도 찜질하시면 됩니다. 수건이 식으면 다시 따뜻한 물에 적셔서 반복하세요.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통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좋아요. 두 번째는 전용 온열 안대입니다. 요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전기 온열 안대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타이머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수건 찜질보다 온열 안대가 더 편하실 거예요. 가격은 2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데 온도 조절이 되고 세척이 가능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티백 찜질입니다. 녹차나 캐모마일 티백을 따뜻한 물에 우려낸 다음 티백을 살짝 짜서 눈 위에 올려놓는 방법이에요.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캐모마일은 진정 효과가 있어서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그럼 언제 찜질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아침 세수 전입니다. 자는 동안 마이봄샘에 기름이 굳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찜질해서 녹여주면 하루 종일 눈이 편합니다. 세수하기 10분 전에 찜질하고 그 다음 미온수로 눈꺼풀을 가볍게 씻어주세요. 두 번째, 저녁 취침 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밤새 마이봄샘이 막히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날에는 꼭 자기 전에 찜질해 주세요. 울산에 사는 68살 강민수 씨는
매일 저녁 9시에 온열 안대를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게 일과가 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이제 안 하면 허전해요. 눈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서 잠도 잘 온다고 하셨어요. 찜질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이 적당하고 그 이상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눈에 염증이 있거나 붓고 열이 나는 상태라면 찜질을 피하세요. 이럴 때는 차가운 찜질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거나 통증이 있다면 찜질하기 전에 안과 진료를 먼저 받으세요. 네 번째, 찜질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수건은 매번 깨끗한 것을 사용하고 온열 안대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세척하세요. 눈은 세균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위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찜질을 마친 후에는 눈꺼풀 가장자리를 면봉에 미온수를 묻혀서 살살 닦아주면 더 좋아요. 마이봄샘 입구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서 기름이 더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까지 3가지 단계를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인공눈물 위생 관리입니다. 일회용 인공눈물을 개봉한 후에는 12시간 이내에 사용하세요. 통 형태 인공눈물은 개봉 후 1달 이내에 사용하고 그 이후엔 버리세요. 인공눈물 용기 입구가 눈이나 손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사용 후엔 뚜껑을 꼭 닫아 두세요. 냉장 보관하라고 적힌 제품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실온 보관 제품도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두 번째, 콘택트 렌즈 착용자의 주의사항입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인공 눈물을 넣기 전에 렌즈를 빼세요. 렌즈 위에 인공 눈물을 넣으면 렌즈가 흐려지거나 변형될 수 있어요. 인공 눈물을 넣고 최소 15분 후에 렌즈를 다시 착용하세요. 찜질도 렌즈를 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콘택트 렌즈 착용 시간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하루 8시간 이하로 착용하시고 가능하면 안경을 더 많이 쓰세요. 세 번째, 당뇨병 환자의 주의사항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눈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당뇨망막병증이 있으면 눈 찜질이나 마사지를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또 당뇨가 있으면 감염 위험이 높으니까 인공눈물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세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면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세요. 네 번째, 효과가 없을 때 대처법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2주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으세요. 단순 안구 건조증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질환도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복용 중인 약물이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혈압약, 우울증약 같은 약들이 눈물 분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조절하거나 대체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침침한 눈 되살리는 3단계 루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눈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눈물을 선택하시고요.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규칙적으로 넣어주세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스마트폰이나 TV 본 후에 그리고 자기 전에 넣으시면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점도가 높은 젤 타입을 바르시면
밤새 눈이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고등어나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을 드세요. 간식으로는 호두를 5개에서 6개 정도 드시면 좋고요. 요구르트에 치아시드 1스푼 뿌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영양제로 드실 분들은 EPA와 DHA 합쳐서 1000mg 이상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RTG 형태로 된 걸 선택하시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2번 눈 찜질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10분에서 15분 정도 따뜻하게 찜질해 주세요.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정도면 딱 좋아요. 수건으로 하셔도 되고, 온열 안대를 사용하셔도 되고, 티백으로 하셔도 됩니다.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2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다시 읽게 되었고, 눈물막이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눈꺼풀 붓기가 사라지고 눈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돋보기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번 잃은 시력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3분만 투자해서 이 세 가지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인공 눈물 한 방울, 식사 때 오메가3 풍부한 음식, 자기 전 10분 눈찜질.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2주는 매일 빠짐없이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만약 2주 이상 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꼭 안과 진료를 받으세요. 숨어있는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30년 넘게 안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인공 눈물 사용법인가요? 오메가3 식단인가요? 아니면 눈 찜질 방법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